경찰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 친한계 중심으로 오는 14일 탄핵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급증하고 있어 탄핵이 급류를 타는 양상입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이 처음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 왜 이런 쇼를 하는지 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고 정오께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나오자 수사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적시되었고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출입 절차,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함에 따라 난항을 겪었고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도 이에 뒤질세라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청래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계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네,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겪었던 부분이지만 일정한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즉 아무것도 법적으로 결정되기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자로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수사기관들을 압박하는 행태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진짜 대통령의 뜻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채널A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법과 절차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한 바 있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급할수록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원칙대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윤 대통령 측이 검사 출신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메모드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 7일 1차 표결 때 집단 퇴장 당론을 깨고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은 오는 14일 표결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1차 표결 때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2차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친한 좌장격인 조경태 의원과 배현진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오늘 김재섭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원이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언한 대로 탄핵안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3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에 22명이 찬성을 한 것을 보면 아마 비슷한 숫자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국민의힘의 모습 이제 전혀 낯설지도 않죠.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한 새누리당 후예들이 아니랄까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서 하야보다 탄핵 절차를 밟는 길을 선택했다면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 하면 피하려 할수록 한동훈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표가 8표를 넘어 진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게 한동훈에게 호재냐, 한동훈이 윤석열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한동훈은 사면초가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을 당시 그 처음부터 한동훈은 그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이재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고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도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깃털만큼 가벼운 처신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지층과 국민들은 한동훈 사심으로 해석할 만한 그의 발언들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마치 한동훈 자신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최악의 수가 한동훈은 소통령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이선 퇴진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입니다. 탄핵과 하야가 아닌 상황에서 대행체제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됐고 이게 한동훈에게 패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의 패착은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을 가정한 미디어 리서치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은 52.4%를 기록한 반면 한동훈은 9.8%를 기록해 현격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수치가 확인이 됐는데 제 같은 조사 결과는 차기 대선을 노린 한동훈의 계산법이 완전하게 빗나갔음을 틀렸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탄핵을 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층이나 보수 우파 지지층들이 과연 한동훈과 그 몇 안 되는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냐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아직도 대구에 발을 못 붙이는 유승민이나 부산에 발을 못 붙이는 김무성이나 한동훈도 그런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